문제 31번. 보일러의 검사 종류 중 개조검사의 적용 대상으로 틀린 것. 고쳤다 이거죠. 증기보일러를 온수보일러로 개조하는 경우 보일러 섹션 증감에서 용량을 변경했다. 동체나 경판 이와 유사한 부분을 용접으로 제조를 했다. 제조했다는 거죠. 잘 보시면. 그 다음에 연료나 또는 연소 방법을 변경했다. 기름 보일러, 유리형 보일러를 가스형 보일러로 변경했다. 이런 종류인데요. 3번은 해당 사항이 없죠. 이미 제조할 때는 제조검사이고요. 용접으로 제조했다. 용접 부위를 다 찍어서 검사하는 거죠. 개조해서 사용하는 도중에 바꿨다는 거예요. 보일러 형식을 바꿨거나 용량을 바꿨거나 연소 방식을 바꿨거나 가장 큰 부분이죠. 개조검사 적용 대상 보겠습니다. 1번 증기보일러를 온수보일러로 개조를 했다. 2번 보일러 섹션 증감에서 용량을 변경했다. 3번 동체, 돔, 노통, 연소실, 경판, 천정판, 관판, 관몸 또는 스테이 변경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대수리의 경우 완전 구조 자체를 뜯어 고친 거죠. 사용하는 도중에. 4번 연료나 연소 방법을 변경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대수리가 아니거나 용량 바뀌었다, 연소 방법이 바뀌었다, 보일러 형식이 바뀌었다 이런 종류는 개조 검사의 대상이 됩니다. 32번 증기를 송기할 때 주의사항으로 틀린 거. 송기할 때는 수격작용이 일어나면 안 돼요. 수격작용. 증기를 급격히 이송을 할 때, 증기 밸브를 너무나 급격히 개방할 때 수격작용이 일어나죠. 자, 그래서 응축수가 있는 경우는 응축수를 배출을 시키고 소량의 증기만 살짝 보내어서 증기관이 전체 따뜻해지도록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송기를 합니다. 1번 과열기의 드레인, 응축수를 배출을 시킨다. 4번 증기관 내의 수격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응축수가 배출이 되지 않도록 한다. 응축수가 고여 있으면 수격작용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틀린 것이 되겠죠. 3번 주증기 밸브를 조금 열어서 주증기관을 따뜻하게 한다. 주증기 밸브를 완전히 개방한 다음에는 다시 원위치로 살짝 반회전 정도 되돌려서 약간 잠궈 놓습니다. 완전히 개방한 채로 그대로 방치하면 열 팽창 때문에 밸브 회전 쪽 스템이 완전히 팽창해서 달라붙어서 나중에 잘 잠기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이 틀린 설명이죠. 33번 건물을 군사하는 구조체, 즉 바닥이나 벽에 난방용 코일을 묻고 바닥이나 벽에 묻어서 열매차를 통과시켜서 난방을 행하는 방식, 이 복사 난방이죠. 여러분들 가정집에 방바닥에 매설되어 있는 관을 통해서 온수를 보내서 방 전체를 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거 복사 난방 그렇게 부르죠. 자, 그다음에 대류 난방은 방열기를 이용하는 방식이죠. 방열기. 공기 자체를 대류를 시켜서 이렇게. 그런데 복사 난방은 대류가 안 되죠. 일어나지 않죠. 방바닥 전체가 온도가 똑같기 때문에 대류 현상이 없이 복사열이 그대로 공기가 정지한 상태로 열을 전달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간접 난방은 난방 하나만을 행하는 방식이 아니고 즉 방열기로 의한 대류 난방 또 복사 난방 이렇게 난방 하나만을 하는 게 아니라 냉방과 난방을 다 겸할 수 있는 것을 간접 난방, 공기 조화에 의한 방식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전도 난방이라고 하는 방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복사 난방은 패널 난방이라고도 하고 벽, 바닥 이런데 난방 코일을 매설을 해서 매입해서 열매체를 통과시켜서 난방을 하는 방식입니다. 34번 이온 교환법에서 재생탑의 원소를 통과시켜서 수 중에 물 중에 일부나 또는 전부의 이온을 교환시키거나 제거시키는 그 공정을 뭐라고 그러냐. 직접 일을 하는 거죠. 이온 교환법, 이온 교환 장치에서 직접 부하를 걸어서 일을 하는 거죠. 이걸 부하라고 부릅니다. 자, 이온 교환 처리 장치의 운전 공정은 역세, 거꾸로 씻어낸다, 통약, 압출, 수세, 부하 이런 종류로 순서가 되는데요. 역세, 이온교환 수지 탑에서 아래에서 위로 물을 거꾸로 흐르게 해서 압축된 수지를 느슨하게 해주고 수지층에 고여있는 현탁 물질을 좀 걸러주는, 제거해주는 과정이고요. 통약, 좁은 의미의 재생이라고 하고요. 자, 부하 공정에서 흡착된 이온을 용출시켜서 떼어내고
그 대신 부하 목적에 맞는 이온을 흡착시키기 위해서 재생 액체를 수지탑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려주는 것. 그 다음에 압출. 통약 후에 수지층에 남아있는 재생액을 통약 공정과 동일한 하향 방향으로 천천히 압출시켜서 남아도는 약품을 그대로 밑으로 배출해 주는 것. 그 다음에 수세, 세정인데요. 수지층에 남아있는 재생제를 완전히 씻어내리는 공정.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작업을 한다는 거죠. 부하, 재생탑에 원수를 통과를 시켜서 수중의 일부나 또는 전부의 이온을 이온 교환이나 제거시키는 공정. 이 원수는 원재료가 되는 물을 원수, 급수 처리하기 전에 물을 원수라고 합니다. 서로 칼부림하는 원수지간이 아니고요. 문제 35번. 보일러 파열 사고 원인 중에 취급자가 부주의해서 발생하는 사고가 아닌 것. 미연소 가스 폭발, 저수위로 인한 과열, 파열, 압력 초과. 이게 3대 취급자의 잘못으로 일어나는 3대 사고이죠. 레미네이션. 이건 재료 결함이에요. 재료. 제작상의 원인에 속하죠. 강철판 속에 공기층이 들어간 채로 압연강판이 만들어졌을 때 이 공기층으로 인해서 철판 자체가 두 장으로 분리되어 있는 현상, 이것을 라미네이션이라고 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36번. 방열기 설치 시 외액이 바깥쪽에 접한 창문 아래쪽에 설치하는 이유를 바르게 설명한 거 그랬는데요. 바깥쪽 창문에 접한, 실외에 접한 창문 아래쪽에 방열기를 설치하는 이유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첫째는 창문 쪽으로 형성된 냉기류 때문에 냉기류가 바닥 쪽으로 흐르는 콜드 드래프트, 바닥 쪽으로 냉기류가 이렇게 흘러나온 것을 콜드 드래프트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옛날 어른식 이야기를 하면 우풍이 있다라고 하죠. 그런 게 발생이 되지 않도록 뜨거운 공기를 이쪽으로 순환을 시켜서 차단하는 거죠. 냉기류를 차단한다. 첫째 목적이죠. 두 번째로는 창문을 개방할 때는 어떤 흐름이 되냐면, 창문을 개방하면 방열기가 창문 아래쪽 또는 반대쪽에 있을 경우에, 창문 아래쪽에 있는 경우는 창문을 개발해서 약간 환기가 이루어지면 찬바람이 스며들면은요, 많이 스며들면은 찬바람이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데요. 방열기에서 나왔던 뜨거운 공기와 여기가 혼합이 되면서 공기가 이렇게 순환해서 빠져나갑니다. 창문 개방 시에도. 그런데 반대쪽에 방열기가 있는 경우는 평상시에 공기가 이렇게 순환이 되다가 창문을 개방한다. 그러면은 상층에 듣던 더운 공기가 그냥 빠져나가 버리고 차가운 공기만 스며들어요. 그러니까 난방 효과가 하나도 없죠. 실내의 공기가 온전한 대류작용에 의해서 난방 효과가 하나도 없이 그냥 다 빠져나갑니다. 따라서 방열기 설치 위치가 반드시 창문 아래쪽에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경우, 설비비가 비싸다? 시원한 공기가 필요하다? 그건 아니고요. 실내 공기가 대류작용해서 순환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은 맞죠. 그 다음에 더운 공기를 커튼을 형성해서 온수에 누입, 온수는 물인데 이것은 해당 사항 없죠. 찬바람, 냉기류가 스며드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2번은 정답이 맞죠. 자, 바로 이런 그림이죠. 이쪽에 냉기류가 스며들어도 같이 혼합이 돼서 이렇게 난방 효과가 있다는 거고요. 반대쪽에 있으면은 그냥 위로 빠져서 이렇게 창문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37번. 온수 보일러를 설치 시공하는 시공업자가 보일러를 설치한 후에 확인하는 사항이 아닌 것. 자, 온수 보일러 설치했어요? 자, 가정용이라고 해보세요. 자, 다 설치했어요. 그러면은 새는가 안 새는가 검사해야죠, 일단. 수학 검사를 하고요. 수학 검사. 자, 안 새면은 어때요? 연료가 새는가 안 새는가 봐야겠죠. 연료계통 누설. 그리고 연소 상태도 검사해야 됩니다. 연소와 배기 상태. 그리고 실내에서 실내 온도 조절기로 작동을 해서 온오프가 잘 되는지, 온도 조절이 되는지 자동제에 의한 성능 시험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시공 기준을 작성한다?
시공업자가 기준을 작성하는 건 아니죠. 시공 기준이다. 여러 가지 기술적인 기준을 작성하는 것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서 또는 고시로서 이렇게 기준이 작성되는 거기 때문에 기준 작성은 시공업자가 하는 일이 아니죠. 자, 보시면은 온수보일러 설치 시공 검사가 첫째 수압시험. 최고 사용압력의 2배 하는데 이제 보통 0.2 메가파스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연소 상태와 배기 성능 검사, 불이 잘 타는지, 그리고 연료계통이 혹시나 또 누설이 되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 한참 가동을 하고 나면 보일러 본체 속에 물이 따뜻하게 데펴지면 자동으로 순환펌프가 가동이 되면서 방바닥에 있는 매립된 관에 물이 순환이 되기 시작합니다. 순환펌프가 작동이 잘 되는지 펌프에 의한 온수순환시험, 그리고 실내 온도 조절기로 마지막으로 온오프가 가능하고 온도 조절이 되는지 자동지연 작동 검사를 합니다. 38번 온수 발생 보일러에서 보일러 전열 면적이 15 내지 2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 방출관의 안찌름은 몇 미리 이상인가? 온수 보일러에서 속에 팽창하는 압력을 밖으로 배출을 해서 최적 팽창에 의한 파열,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이 있는데 방출관은 본체 상부에 보통 설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전열 면적에 따라서 설치하는 게 다르죠. 전열 면적 15 내지 20제곱미터면 40인데요. 자, 전열 면적 10제곱미터 미만, 10에서 15, 15에서 20, 20제곱미터 이상 4구간이고요. 방출관은 25부터 출발합니다. 이 밖으로 초과하는 압력을 뱉어내는 거기 때문에 증기보일러에 밑바닥에 붙어있는 분출 밸브, 분출관의 크기하고 연관성이 있다. 크기가 같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세요. 자, 25부터 출발하고요. 그 다음에 30, 그 다음에 40A, 50A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15에서 20이면은 세 번째죠. 자, 40 이상이 되겠죠. 문제 39번. 온수보일러에서 팽창 탱크를 설치할 경우 설명이 잘못된 것. 가번 내식성 재료를 사용하거나 내식 처리된 탱크를 설치한다. 내식. 부식에 견딘다. 자꾸 내가 나오는데 인내할 때 견딜 내자예요. 자, 100도씨 온수에서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밀폐식 팽창 탱크는 물배기관이 있는데 물배기 배관은 상부 쪽이 아니고 탱크 하부 쪽에 물배기 배관이 있어야 되죠. 동결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보온을 한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죠. 문제 40번. 중유 애열기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 중유는 따뜻하게 데피지 않으면 끈끈한 점도 때문에 배관 속으로 흐르지도 못하고 노즐에서 분사가 되지 않아요. 자, 가열을 하는 방식은 증기를 사용하거나 온수를 사용하거나 또는 전기 히터, 전기열을 사용합니다. 압력식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자, 세 가지 방식입니다. 41번. 환수관 내의 유속이 타 방식에 비해서 빠르고 방열기 내의 공기도 배출해서 제거하고 뿐만 아니라 방열량을 광범위하게 조절할 수 있어서 대규모 난방에 많이 채택되는 증기 난방법은 그랬는데요. 환수관, 증기 환수관에서 회수되는 유속이 아주 빠르고 대규모 난방에 이용되는. 자, 그러면은 응축수를 회수를 하는, 응축수 환수하는 방법 중에서 무엇이 있을까? 중력 환수, 기계식 환수, 진공 펌프를 이용한 진공 환수 이렇게 있는데요. 진공 환수가 응축수 회수 속도가 가장 빠르고 대규모 난방에 채택이 된다. 42번. 보일러 조종자 직무로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보일러 조종자, 보일러를 가동하는 사람이 1번. 압력 수위 및 연소 상태를 감시한다. 급격한 부하의 변동을 주지 않도록 한다. 그 다음 최고 사용압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 좋은 이야기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수면 측정 장치, 즉 고조수위 경보기나 이런 기능을 점검하라 그랬는데요. 일주일에 1회가 아닙니다. 수면 측정 장치는 수면계를 말하고요. 이것은 매일매일 해야 돼요. 매일매일 점화할 때 해야 되고, 시험은 어떻게 하느냐. 점화할 때는 압력이 있을 경우에는 점화 직전에 하고, 압력이 없을 경우에는 증기 압력이 조금 상승하기 시작할 때 실시하는 것이 좋다. 자, 43번. 방열기 도시기호에서 W하고 H 이렇게 표시되는 것. W는 월,
이게 벽이란 소리고요. 벽. 벽지를 벽에 붙이는 종이, 월페이퍼 그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H는 수평선을 horizontal, 수직으로 된 것은 vertical. 그래서 수평은 H, 수직은 V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WH 그러면 벽에 거는 벽걸이 형태인데 수평으로 된 거, 수평을 뭐라고 그래? 누울 횡자를 써서 횡형. 세로로 세워진 건 뭐라고 그러냐? 종, 세로종. 자, 그래서 이 옆으로 눕는 거, 호리존탈, 수평으로 된 거, 가로로 된 것은 횡형, 세로로 된 버티칼은 종형 그렇게 말하고요. 횡형이 W-H, 벽걸이 종형은 W-V, 버티칼 이렇게 표현합니다. 벽걸이 주형, 벽걸이 세주형은 존재하지 않는 그런 형식이죠. 자, 그 다음에 벽걸이 이외에 주형으로 기둥처럼 바닥에 세우는 형태는 세 가지가 있고요. 2주형, 3주형, 3세주형, 5세주형이 있고요. 2주형은 로마자로 2, 3주형은 로마자로 3, 3세주형은 아라비아 숫자로 3, 5세주형은 아라비아 숫자로 5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44번 주철제 방열기로서 온수 난방을 하는 사무실의 난방 부하가 4200kcal/h이다. 방열 면적은 얼마인가? 자, 그러면 난방 부하는 면전온, 방열기 면적 곱하기 방열기 전달률, 방열 개수 곱하기 방열기와 실내 온도차, 방열기 온도차. 그런데 이 두 개를 미리 곱해서 사용하는 개념이 있죠. 이게 방열량이죠. 따라서 방열 면적을 물어봤기 때문에 방열량을 옮겨서 이항 정리, 나누게 하면 되겠죠. 방열량은 문제 조건에서 구하기가 어려울 때는 표준으로 정해진 걸 쓰는데 온수 방열기 때는 450kcal/제곱미터/hour, 증기를 사용하는 방열기 때는 표준이 얼마? 650. 따라서 난방부하 나누기 온수 난방이니까 450 나눠주면 되겠죠. 4200 난방부하 나누기 450. 계산기 누르면 답이 나오겠죠? 계산기 누르면 9.3 제곱미터. 식에 따라서 누르면 되겠죠. 45번 수감 보일러를 외부 청소할 때 사용되는 작업 방법에 속하지 않는 것. 에어 쇼킹법, 스팀 쇼킹법, 워터 쇼킹법, 통풍 쇼킹법 그랬는데요. 통풍 쇼킹법은 없어요. 에어, 압축 공기 이용한다. 스팀, 증기를 쏴준다. 워터, 미세한 물을 분사해서 고압으로 그래서 청소를 한다. 수감 보일러 외부 청소 방법입니다. 통풍 쇼킹법이라고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46번 전열 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보일러에서 급수밸브나 체크밸브. 자, 보일러에 물 들어가는 급수밸브, 밑바닥이 빼는 분출밸브. 급수밸브는 20A 이상, 똥 싸는 밑에 분출밸브는 25A 이상. 단 보일러 전열 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이다. 그러면 한 사이즈 적은 15회 이상. 분출밸브도 똑같이 전열 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이다. 그러면 25보다 적은 20회 이상. 자, 급수밸브는 먹는 거예요. 과하거나 부족함이 없이 적절한 양을 항상 규칙적으로 먹는 게 건강에 좋죠. 분출은 똥 싸는 거예요. 신속하게 굵은 똥 싸야지 건강에 좋아요. 그래서 한 사이즈가 큽니다. 10제곱미터 이하의 급수이니까 얼마? 이하니까 15A가 답이 되겠죠. 여기서 A, B다라고 표시하는 것은 밸브나 관경에 지름을 나타낼 때 밀리미터 대신에 A자로 표시하고요. 인치 대신에 B로 표시를 합니다. 기호로. 자, 그래서 15가 답이 됩니다. 15A죠. 47번 보일러 과열 방지 대책으로서 틀린 것.
가번 보일러 동체 내면의 스케일 고착을 스케일이 고체로 부착이 돼 달라붙는 것을 유도할 것 그러면 안 되죠. 스케일 때문에 과열 사고가 대부분 유발이 되는데 또 물이 너무나 낮을 때 저수위일 때 과열이 되는데 1번은 틀린 거죠. 고착이 되도록 달라붙도록 유도하는 거니까. 나번 보일러 수위를 너무 낮게 하지 말 것, 보일러 수를 농축을 시키지 말 것. 농축이 되면 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보일러 물이 멈춰 있는데 불을 많이 떼게 되면 그 불이 접촉하는 곳만 과열이 일어납니다. 4번 보일러 수의 순환을 좋게 할 것. 그래서 과열 방지 대책 틀린 거 가번. 스케일이 부착되면 열 전달이 방해되고 열 효율이 떨어지고 과열 사고를 초래합니다. 48번 안전관리 목적하고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1번 생산성이 향상된다. 경제성도 향상된다. 결국에는 사회복지에 증진한다. 사고가 덜 나니까. 자, 작업 기준을 명확하기 위해서 안전관리를 한다. 그건 아니죠. 인명 존중, 목숨은 하나니까 생산성 향상, 경제성 향상, 결국에는 사회복지의 증진을 꾀한다. 49번 다음 내용에서 A에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적당한 용어는 들어갈. 하트포드 접속법이란 저압증기 난방에서 습식 환수 방식일 때 보일러 수위가 환수관 누설로 인해서 저수위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증기관과 환수관 사이에 균형관을 설치하고 그 균형관의 표준 수면 하단에 50mm 하단에 연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 증기 보일러가 있으면 저압증기 난방입니다. 자, 그런데 응축수가 회수가 됐어요. 근데 습식 환수로 회수가 됩니다. 이럴 때 바로 보일러 본체에 다이렉트로 연결하지 말고 증기부하고 밑에 물하고 위아래를 통하게끔 먼저 연결해. 이게 균형관이고요. 균형관에 연결하는 환수관의 지점은 표준 수면의 50mm 하단으로 해서 연결하라. 이게 하트포드 접속법이에요. 자, 답은 표준 수면이고요. 자, 그림이죠. 증기 쪽에 연결되는 관하고 그 다음에 밑에 물하고 통하게 한 다음에 이 균형관, 밸런스관에 응축수 환수관을 연결하는 거예요. 자, 표준 수면 50mm 정도 하단 지점이 되게끔 연결하는 겁니다. 문제 50번. 다음 배관 중에 탄소 강관의 기호로 맞는 거. 배관용 탄소 강관은 먼저 SP로 시작합니다. 스틸 파이프. 그리고 뒤에가 용도예요. P자가 하나 써진 것은 플럼빙. 배관용 플럼빙. 플럼빙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파이핑. 자, 배관용 탄소 강관. 그래서 SPP. 그 다음에 PH는 프레저 압력용인데 하이용, 고압용. 그 다음에 PS는 프레저 압력용인데 스탠다드용, 일반 압력 배관용. 그 다음에 A가 붙은 것은 영어로 all이에요. all, 모두, everybody, all, all가 뭐냐? 합금이에요. 합금. 그래서 합금강 강과일 때는 SPA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번이 답이 됩니다. 각각의 뜻은 압력배관용, 고압배관용, 합금강 강관. 51번 보일러 연소 시 주의사항 중 급격한 연소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로 가장 옳은 것. 물을 너무나 불을 뗄 때 급격하게 변화를 시킨다. 가장 옳은 것. 보일러 수의 순환이 해치된다. 급수탱크가 파손이 된다. 보일러와 내화벽돌, 연소실 안쪽에 내화벽돌, 벽돌 쌓은 쪽에 접속 부분이 틈이 증가된다. 보일러 효율을 증가시킨다. 이건 틀린 거고요. 급격하게 연소를 조절을 하면은 접속 부위가 틈이 발생하거나 또는 내화벽돌이 균열이 가거나 크랙 또는 스폴링, 겉에가 마치 공갈빵 부풀어서 터지는 것처럼 부풀어서 터지거나 이런 사고가 일어난다. 자, 52번. 가스보일러에서 역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아닌 것. 화염이 버너 입구 쪽으로 거꾸로 치솟는 것을 역화라고 합니다. 버너가 과열되었다. 가스 압력이 낮다?
가스가 노출되는 압력이 낮은 거죠. 버너가 부식에 의해서 염공이 줄어들었거나 없다. 그러면은 좁은 틈새로 엄청 세게 분사가 되기 때문에 리프팅 또는 불이 아예 꺼지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1차 공기 흡인이 많다. 가스가 분출될 때 밑에서 같이 유인이 되어서 나가는 게 1차 공기.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공기가 2차 공기인데 1차에서 흡인되는 공기가 많으면은 화염이 공기가 풍부한 아래쪽에도 같이 거꾸로 역화되는 거죠. 자, 염공이 없다. 노즐 구멍이 없다라고 하는 경우는 막히죠. 또는 덜 막혔을 때는 불이 뜹니다. 염공에서. 그것을 리프팅 또는 선화라고 하거나 결국에는 다 막혀버렸다. 그러면 분출이 되지가 않죠. 가스 자체가. 53번. 온수난방 설비에서 밀폐식 팽창 탱크에 설치가 되지 않는 것. 수위계, 물 옆에 얼마나 들었는가 보여야 되고요. 압력계, 안전밸브 등등 다 연결되어 있고요. 배기관은 바깥의 공기와 통하는 관인데 이것은 개방식에서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답번이 해당 사항이 없는 거고요. 자, 밀폐식 팽창 탱크의 압력계, 안전밸브, 수위계. 그 다음에 물 공급해주는 탱크에 채워주는 급수관. 그 다음에 탱크 밑바닥에 고이는 슬롯이나 찌꺼기, 간혹가다 배출해주는 배수관. 그리고 환수관과 연결되는 팽창관. 그리고 컴프레서로 밀폐식 팽창 탱크의 압력을 유지시켜 줄 수 있도록 압축 공기를 공급해주는 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개방식 팽창 탱크에서는 통기관, 바깥에 공기 통하는 배기관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볼탭이 고장났을 때 넘치는 물이 빠지는 일수관, 오버플로우관. 그 다음에 더러운 걸 밑바닥에서 빼주는 배수관, 밀폐식하고 같은 역할입니다. 환수관과 연결하는 팽창관, 그리고 물 공급해주는 급수관, 이런 종류로 되어 있고요. 예, 안전관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안전관. 팽창되는 물이 팽창 탱크로 넘어가는. 54번. 온수 방열기의 입구 온도가 90도입니다. 출구 온도가 70도입니다. 온수의 공급량은 400kg입니다. 이럴 때 원래 열량은 양, 비, 온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공급량 400 곱하기 비열, 물비열 1 곱하기 방열기 입구로 90도로 돌아서 출구로 70도로 나가니까 20도 떨어진 것만큼 열을 방출해요. 이렇게 계산하면 2, 4는 8, 이 8000이 돼야 되는데요. 산업인력공단에서 답을 어떻게 했냐면 평균 온도가 80이기 때문에 평균 온도 80에다 그냥 400을 곱해서 32,000 이런 식으로 답을 처리를 했는데 이것은 오류입니다. 오류 문제. 보기 중에서 적당한 답도 없고요. 중간 온도, 방열기 중간 온도하고 흘러가는 물하고 해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은 없어요, 사실. 문제 풀이가 잘못된 문제 오류 이런 것이 출제되면 안 되죠. 55번. 정부가 녹색 국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마련하는 시책에 포함되는 사항을 틀리게 설명한 것. 녹색 국토 이야기 나오는데요. 저탄소 항만의 전설, 건설 및 기존 항만의 고탄소 항만, 저탄소 항만으로 전환 그랬는데요. 이것은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에 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 출제 범위 아닙니다. 관연도 기출이기 때문에 수록된 것 뿐이죠. 56번. 열상 기자재인 축열식 전기 보일러는 정적 소비 전력은 몇 킬로와트 이하이고 최고로 사용한 압력은 몇 메가파스칼 이하인가? 이것은 법령으로 규정이 된 거기 때문에 해야 돼요. 30kW 이하이고 최고로 사용하는 것은 0.35 메가파스칼. 기압으로 하면은 10배니까 3.5 기압 이하로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열상기자재 관리규칙 별표 1에 의하면 축열식 전기 보일러는 심야 전력을 사용해서 온수를 발생시켜서 축열조 열을 저축해주는 즉 물탱크, 따뜻한 온수탱크에 저장한 후에 난방에 이용하는 것으로 전격 소비 전력이 30kW 이하이며 최고 사용하는 압력이 0.35 메가파스칼 이하인 것으로 규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57번. 녹색 성장 이온의 녹색 성장, 녹색 나왔네요. 저탄소 녹색 성장법인데 영 폐지된 거죠. 위원장 2명 중 1명은 국무총리가 되고 또 다른 1명은 누가 지명하냐?
국무총리가 되는데 누가 또 지명을 해야 되겠어요? 그보다 높은 사람이 해야겠죠? 대통령이 지명하는데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 현재 폐지가 됐기 때문에 녹색성장위원회 구성에 관한 문제는 해당 사항 없죠. 58번 특정 열사형 기자재 중 검사 대상 기기를 설치하거나 개조해서 사용하려는 자는 누구 검사를 받아야 되는가 그랬는데요. 검사 대상 기기는 누구한테 검사를 받느냐. 검사하는 거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에너지관리공단이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검사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권한은 누구에 있느냐? 검사 대상 기기를 검사하는 권한은 시도지사고요. 권한. 검사를 직접 행하는 업무, 일은 누가 하느냐? 에너지공단에서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업무를 물어본 겁니다. 59번 효율관리 기자재에 대한 에너지 소비 효율이나 소비 효율 등급 등을 측정하는 효율관리 시험기관, 효율을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어떤 그 효율관리 기자재의 등급을 매겨줄 수 있는 그걸 정확하게 측정을 하는 시험기관은 누가 지정을 해주느냐? 이것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을 해줍니다. 마지막 60번 에너지용 합리화법 시행령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용 합리화에 대한 기본 계획을 몇 년마다 수립하는가? 이게 대부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처럼 이런 대표적인 장기간의 계획들은 전부 다 일반적으로 5년을 계기로 해서 전부 다 계획을 수립한다. 5년이 답이 되겠죠. 이상 기출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